안녕하세요. 둘째 낳은 지 이제 1년 지난 두 아이 엄마입니다. 첫째는 7살이에요. 터울이 좀 있네요. 그렇다 보니 둘째 아기 가졌을 때 친정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가뜩이나 체구도 작고 몸도 약한 데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출산하고 한약 지어 먹으라고 엄마가 돈을 주셨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홀라당 먹으려고 하셨네요. 그래서 저도 너무 열받아서 시무랑 대판 싸웠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심하게 대들었다고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살 거라는데 제가 너무 심한 건가요? 솔직히 저는 이대로 영 끊고 살면 오히려 땡큐입니다. 너무 어이없는 제 얘기 한번 들어주세요. 저희 부부는 아주 평범한 가정이에요. 남편은 금융권 사무직이고 외벌이입니다. 광역시 살고 있고 전세 아파트 24평에 살고 있고요. 친정은 아빠가 공무원 퇴직하신 관계로 부모님이 연금 받아 살고 계시고요. 시댁은 농사 짓고 사십니다. 모든 농촌 가정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시댁도 딱히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기에 저희 결혼할 때 당연히 한 푼도 안 도와주셨고 오히려 남편이 본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탈탈 털어내어 드렸습니다. 저는 반대로 친정아빠가 3천만 원 해주신 거 들고 와서 신혼집 전세에 보탰고요. 저희 집도 부자는 아닙니다. 큰아빠가 사업하다가 돈 다 날려먹어서 아빠가 그거 좀 갚아주시는 바람에 저희 집도 여유 있진 않아요. 그래도 엄마가 알뜰살뜰 가계부 30년째 써가며 살림 정갈하게 잘하신 덕분에 그럭저럭 평범하기는 삽니다. 그런데 시댁은 그냥 돈 생기면 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은 개인 취미로 민물 낚시를 하시는데 주말마다 나가시니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 정도 용돈으로 쓰신다더군요. 어머님은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는 재미로 사시는 분이라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지방 돌며 노세요. 외모도 건강도 어찌나 관리 잘하시는지 전혀 시골 사는 분 같지 않습니다. 화장품은 꼭 비싼 설화수 쓰시는 분이라 피부는 저보다 더 좋아요. 영양제도 거의 지식이 박사님 수준이라 어찌나 잘 골라 드시는지 잔병치레 하나 없으셨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은 참 좋으세요. 그건 참 다행이죠. 그런데 솔직히 농사라는 게 수익이 보장된 직업도 아니고 날씨와 천재지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농사가 쫄딱 망해 연수익 500만 원도 못 버신 적도 있습니다. 그럼 좀 아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쓸 때 다 쓰고 돈 떨어질 때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시더라고요. 남편은 형제가 2남 1녀인데 남편이 둘째입니다. 위로 신우 있고 아래로 남자 시동생 계세요. 신우는 대학병원 간호사고 시동생은 직업군인. 제 남편도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버는 고만고만한 직장인인데 시댁에서 자식들한테 많이 기대는 편이더라고요. 제 남편도 결혼 전부터 본인 부모님한테 월 30에서 50만 원씩 보내는 걸 봤었는데 콩깍지라는 게 뭔지 그땐 그게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자꾸 드릴 일이 생기니 한 해에 시댁으로 300에서 500만 원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댁은 자식들이 부양하는 돈으로 먹고 사신다고 봐야 하고요. 아이 없을 땐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아이 낳고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니 시부모님한테 계좌이체 할 때마다 속이 쓰리더군요. 특히 아버님 낚시 다닌다고 용돈 요구하거나 어머님 화장품 산다고 20만 원 들어야 할 때 저도 화장품 살 돈 없어서 아이 로션이랑 선크림 찍어 바르는데 점점 서러워지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날 잡고 울고 불며 말했죠. 우리도 돈 없어서 당신 담배도 끊고 나도 애 사달라는 과자도 제대로 못 사주고 사는데 우리 허리띠 졸라매면서 시댁에 보낸 돈으로 아버님 어머님은 여유롭게 사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심지어 시댁 때문에 친정은 잘 챙기지도 못했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늘 좋은 게 좋다는 마인드라 화도 잘 안 내고 무난하게 살아온 제가
그렇게 울면서 아이 두돌대던 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뭔가 각성한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 노후가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엔 도와드리는 건 피할 수 없더라도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지금은 굳이 안 드려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동의하더군요. 남편도 어찌 보면 세뇌당한 거죠. 누나가 전문대 졸업해 23살에 취업하고 나서부터 매달 부모님께 100만 원씩 드리는 걸 보고 자랐고 시부모님도 그걸 당연히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남편이랑 시동생한테도 나중에 돈 벌면 키워준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으로 효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남편도 큰 반항심 없이 보냈던 거고요. 그런데 솔직히 집집마다 사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신우는 잘 사는 편이에요. 신우 시댁이 부자라 거기서 집도 해줬고 신우 남편도 잘 벌어요. 그러니까 뭘 얼마씩 본가에 들여도 가게 유지에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 집 게다가 시동생도 군인 월급 빠나잖아요. 그런데도 의무처럼 매달 돈 들여야 하니 이건 좀 잘못되었다고 느꼈어요. 남편도 아니다 싶었는지 시댁에 돈 들이는 걸 좀 자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제일 먼저 이상함을 눈치채고 저한테 전화를 거시더군요. 세아가 이번 달에 돈이 안 들어왔다. 첫째랑 막내한테도 돈 들어왔는데 어째 니들은 이번 달에 10만 원도 안 넣었냐? 깜빡한 거야? 세금 독촉하듯 쏘아붙이는 어머님께 제가 이야기했죠. 어머님, 이번 달은 돈 없어요. 우리 세영이 전집 사주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사 가야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께 돈 드리느라고 적금도 제대로 못 부었는데 이제 저희도 돈 좀 모으며 살려고요. 어머님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저희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누리고 살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가 난리를 치시더군요. 뭐라고? 아니 그래도 니들은 아직 젊지 않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네들이라고. 농사도 언제까지 지을지 모르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러지 말고 마음을 좀 넓게 써라. 돈은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는 법이야. 그렇게 돈에 집착하면 그지 된다. 어머님은 저더러 너무 돈 주고 살지 말라고 나무라시더군요. 솔직히 거의 어머님 자기소개 아닌가요? 돈에 집착하는 게 누구인데요. 아무튼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집마다 사정이 다른데 저희는 매달 그렇게 몇십씩 시댁 들을 여유가 안 되니 신우에게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명하지 못하게 처신을 했나 봐요. 시무가 신우한테 이 얘기를 하며 이간질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신우가 저한테 카톡으로 화를 내면서 본인을 ATM기 취급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남매가 다 같이 부담하는 거지 어떻게 장녀한테만 부모님 부양을 맡길 수 있냐며 저더러 며느리 돌이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매 싸움이 나고 말았네요. 딸 대 아들들 구도가 형성되었어요. 시동생도 동서가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매달 돈 드리는 게 이제 좀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라 10만 원 정도로 줄이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도 같은 의견이었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통곡을 하면서 역시 딸이 최고다. 아들들 키워봤자 결국 지 와이프 치마폭에 놀아난다. 어쩌고 저쩌고 하시며 아들들이랑 연 끊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시댁 안 갔어요. 연락도 안 했고요. 동서도 그 일을 계기로 저랑 더 가까워져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었는데 저보다 제 아랫동서가 더 심하게 당했더라고요. 형님, 저는 친정이 중고차 사업하잖아요. 어머님이 차 한 대만 달라고 그렇게 조르셨다니까요. 어찌나 어이없고 난감하던지요. 자동차 몇 천만 원 하는 걸 왜 시댁에 그냥 드려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만만하니까 형님보다 더 저를 구슬려 등골 빼먹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일하다가 왜 간둔지 아세요? 어머님이 맞벌이 하면 그만큼 더 돈이 많은 거 아니냐면서 저희더러 신우처럼 100만 원씩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벌어봤자 200만 원인데 그럼 거기서 어머님한테 반을 떼드리라는 거잖아요. 동서는 시댁 와도 항상 뚱해 있고 저한테도 말을 잘 안 했었는데 알고 보니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하도 돼요. 시자들은 다 꼴보기 싫었답니다. 신우도 저한테는 그나마 예의 차린 거지 막내 올케한테는 온갖 잔심부름 다 시키면서 꼬복 노릇 시켰다더군요. 전 몰랐어요. 동서한테 그 얘기 들으니 신우랑 시부모님이 더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시동생네도 시댁에 왕래 안 하니 똥줄 타는 건 오히려 시부모님이랑 신우인가 보더라고요. 은근슬쩍 필요하지도 않은 농산물을 연락도 없이 보내고 반찬도 마음대로 만들어서 보내시고 그러더니 다시 연락하고 지내자고 먼저 숙이고 들어오시더군요. 물론 사과는 없었습니다. 신우도 그냥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거 아니지 않냐며 저희 뜻도 존중해 줄 테니 연락하고 살자고 하시길래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처럼 살갑게 지내진 못하겠더라고요. 대면 했지만 사실 이게 더 좋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번에는 신우랑 틀어졌더라고요. 저랑 시동생이 돈을 안 보내주기 시작하니까 어머님이 신우한테 더 기대셨나 봐요. 옷 사달라, 화장품 사달라, 용돈 얼마 더 올려달라 그러니 신우도 짜증이 나는지 어머님께 퍼부어댔다가 골이 깊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댁이랑 왕래하니 이제는 신우가 본인 친정과 연락 안 하더군요. 결국 자연스레 어머님은 저희한테 다시 기대시더군요. 이전보다 돈 달라는 소리를 덜하긴 하셨는데 뭔가 동정심을 얻어내려고 하시는지 자꾸만 아프다 소리를 하셨어요. 원래 본인 몸을 금 다루듯 옥 다루듯 하시는 어머님이라 한 달에 수입 영양제 값만으로도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제 돈도 별로 없으니 많이 못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양제를 많이 못 먹어 몸이 허약해진 것 같다며 병원 갈 때마다 저에게 전화해 하소연 하시더군요. 결론은 역시나 돈이었죠. 어머님은 이제 여행도 잘 안 다니시고 옷도 안 사 입는다며 몸이라도 챙길 수 있게 해달라 하시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돈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신우 돈줄이 끊기니 더 저랑 제 아랫동서한테 불쌍한 척 하시는데 짜증은 나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에서 30만 원씩 다달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결국 만족을 못 하시는지 본인 딸한테 하시던 걸 저랑 제 동서한테 요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화장품 사달라, 옷 사달라며 사이트 주소를 보내시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황제 건강검진 받고 싶으니 예약하고 동행해달라 당당하게 요구하시더군요. 그 황제 건강검진은 250만 원짜리예요. 그걸 시부모님 두 분이 받으신다니 500만 원이죠. 그걸 신우가 있을 때는 어머님이 당연한 듯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신우도 예약 안 해주니 저랑 동서더러 해달라 부탁하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비싼 건강검진 매년 부담할 수 없다고 했더니 울고 불고 난리가 나시더군요. 어머님 가뜩이나 건강 염려증이 의심될 정도로 별일도 아닌 증상마다 병원 가시고 영양제를 병적으로 드시는 분이라 건강검진이 너무 중요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몇 달 며칠을 졸라대셔서 결국 시동생네랑 돈 모아 해드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돈 버는 족족 다 시댁에 돈이 들어가니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둘째가 생겨버린 거예요. 터울이 많이 져서 고민을 하긴 했지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낳기로 했습니다. 첫째랑 다르게 입덧이 심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임신이라는 게 신기하더군요. 어떤 음식 하나에 꽂히면 그건 먹을 때까지 해소가 안 돼요. 임신 초기에 시댁 밥상에 가끔 올라오던 민들레김치가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시댁밭 지천에 널린 게 민들레였고 또 철이라 어머님께 조심스레 부탁했어요. 결혼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던 때였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님께 먼저 뭔가를 해달라거나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머님이 흔쾌히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가뜩이나 임신한 며느리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민들레김치가 먹고 싶다고? 이거 해주면 얼마 줄 거냐? 이러시는데 마법처럼 식욕이 확 떨어지더군요. 식욕이 떨어짐과 동시에 정도 떨어졌어요. 그간 어머님 아버님한테만 들어간 돈이 몇 천에 육박하는데
고작 민들레 김치 한 주먹 보내달라는 게 그렇게나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됐다고 하고 끊어버렸네요. 서운해서 눈물이 다 났어요. 남편도 그 얘기 듣고는 엄청 화가 났는지 본인 엄마한테 전화 걸어 따지더군요. 결국 그 다음 주에 어머님이 2주먹 보내시긴 하셨는데 먹고 싶지가 않아서 냉장고에 처박아 두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거 가지고 생색은 오지게 내시더군요. 받았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한다며 시골 사는 노인네들한테는 감사의 의미로 돈을 붙이는 게 인지상정이라 하시는데 정말 진절머리가 났어요. 택배비가 5,000원이 들었으니 10만 원 달라고 하시는데 뭔 기적의 논리인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임신 기간을 보내고 6개월쯤 어머님이 저 삼계탕 해주러 집에 오겠다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오라고 해도 안 오셨던 분이에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게 더 힘들다고요. 그런데도 저 몸보신 해주러 오신다고 하니 어머님이 드디어 정신이라도 차리신 건가 싶어 내심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2박 3일 묵고 가신다고 하셔서 방도 깨끗하게 정리해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몸보신 해주겠다고 하신 어머님은 2손 가볍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을 보러 가자며 저를 데리고 마트에 가자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삼계탕 거리 3만 원 정도 사신 후에 저더러 결제하라 등 떠미시고는 백화점에 가재요. 본인 가을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갈 건데 트렌치 코트를 좀 사러 왔다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이 저희 집 오신 이유는 트렌치 코트 사달라고 하러 온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네. 그러면 편하게 둘러보고 주차장에 내려오세요. 저는 배가 뭉치는 것 같아서 쇼핑은 같이 못 해드리겠어요. 라고 하며 차로 먼저 가야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차마 카드 달란 말은 못하셨는지 전전긍긍 하시더니 결국 30분 만에 전화와서는 올라와서 계산 좀 해달라 하시더군요. 카드를 안 갖고 왔는데 대신 내주면 돈을 계좌이체 해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뒤에 줄이기니 어서 와달라고 재촉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서 대리결제 해드렸습니다. 35만 원짜리 사셨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저다 거저. 엄청 싸게 산 거야. 알지? 어머님은 저 들으라는 듯 계속 저렴하다는 걸 강조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태어날 아이 옷이라도 사주시려고 백화점 오자고 하신 줄 알았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그렇게 어머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셨는지 집에 오셔서 흥얼거리며 삼계탕 해주시고 할 거 없다며 막차 타고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트렌치코트 돈은 당연히 입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기다렸다가 전화드리니 다음 달에 준다고 미루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낳을 때까지도 어머님은 돈 없다 하며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이 어머님과 연끄는 사건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첫째랑 터울지게 둘째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걱정 많이 하신 친정 부모님께서 저 아기 낳고 나서 한약 지어 먹으라고 돈 봉투를 주셨습니다. 500만 원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다 약 지어 먹으라 주신 건 아니고 출산 축하금이었죠. 남편도 이건 무조건 마누라 위에 써야 한다면서 산후보약으로 유명한 한의원을 알아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 매형한테 전화를 건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의 어머니, 즉 신우의 시어머니가 한의사 하시거든요. 그게 어머님 귀에 들어간 듯 했습니다. 언제 신우랑 화해를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새아가 몸조리는 잘하고 있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큰애한테 들었는데 너 산후보약 알아본다면서? 내가 돈 보태서 더 좋은 걸로 지어줄게.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은근히 감동이더군요. 기대가 없던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암튼 뭐 마음만 바뀌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이왕 짓는 거 좋은 걸로 오래 지어 먹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신우 시어머니한테 좋은 거 추천받아 제 한약을 지어주겠다 하시더군요. 제가 기겁을 했죠. 친정에서 받은 500만 원을 전부 다 한약 지어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럴 여유도 형편도 없으니 그냥 50만 원 정도만 써서
3개월어치 먹으면 그걸로도 괜찮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그 다음 주에 전화를 하셨어요. 받고 기절초풍했네요.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여기는 약이 1년치고 최소 500만 원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냥 가불로 하고 지어왔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한약이 택배로 갈 테니 받아 먹으라 하시는데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런데 세아가 내가 고구마를 팔아야 목돈이 생길 것 같은데 네가 거기다 돈을 좀 줄 순 없겠니? 너 친정에서 받은 500만 원 있잖아. 내가 고구마 팔고 너 꼭 줄게. 라고 하시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산후보약을 500만 원이나 주고 짓나요? 게다가 저더러 그 돈을 대신 갚아달라뇨.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시어머니인데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어머님, 저는 500만 원짜리 한약 먹을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마음대로 지어놓고 저더러 돈을 보내라뇨? 싫어요. 전 몰라요. 약 반송시킬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펄쩍 뛰면서 이미 지은 걸 어떻게 하냐며 한 번만 넘어가 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돈 준다고 애걸복걸하며 제가 돈 안 보내면 본인 경찰서에 잡혀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길래 머리 아파 남편한테 넘겼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어머니랑 언성 높이더니 그 한약방 전화번호를 받아왔더군요. 사기 같으니 확인해야겠다면서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진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500만 원어치 약을 지은 건 맞는데요. 남편이 세세히 물어 알아보니 제 몫인 산후보약은 3개월어치라 45만 원이고 나머지 455만 원이 어머님 1년치 한약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기력 딸리는 노인들 힘 펄펄 나게 해준다고 소문난 한의원이었고 어머님은 얘기만 듣고 내내 가보고 싶어 하다가 제가 친정엄마한테 산후보약 명목으로 500만 원 받으니 더러운 술수를 쓰신 거죠.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도 황당하고 열받는다면서 제 몫인 45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어머님한테 받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뒤집어지게 우시면서 그걸 안 갚아주면 어쩌냐며 본인도 이미 약을 먹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어머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고구마 팔면 돈 줄 테니 빨리 한의원에 돈 보내라. 매일 재촉 전화 오고 난리 난다 우시는데 저는 솔직히 어머님도 사기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 알아보고 환불 알아보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약인데 냄새만 맡아도 일단 틀려. 라고 하면서 제 산후보약을 뜯어서 먹어보라고 들이밀더군요. 제가 일부러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옥신각신 몸을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잠시 벌어졌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한약 파우치를 잡아당기다가 그만 어머님 얼굴에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랬냐고요? 욕먹을 각오하고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아니라고는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러자 어머님이 대성통곡을 하며 며느리가 시애미 잡아먹는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집에 한 달 된 신생아도 있는데 진짜 너무하다 싶더군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남보다도 못하다. 시어머니로 생각하지도 않을 거다. 소리를 지르며 어머님을 내쫓았어요. 가뜩이나 예민한데 어머님까지 그 난리를 피우니 정말 저도 꼭지가 돌아버리는 것 같더군요. 어머님은 엉엉 울며 집으로 가셨고 그 한의원의 돈도 돈대로 다 드린 것 같더라고요. 알아보니 거기가 그런 식으로 노인들 현혹해서 거액 뜯어내는 악명 높은 한의원이더군요. 어머님도 당하신 거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그 일 이후로 화병에 걸리셨는지 알아 누웠다고 들었고요. 제 남편도 크게 실망해 다신 집에 안 간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게 1년 전 일인데 얼마 전에 신우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그만 본인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없냐고 하길래 제가 트렌치코트 이야기 꺼내면서 그 돈 입금해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신우가 저한테 50만 원 보내주더군요. 받고 신우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해본다고만 했지 어머님이랑 다시 왕래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저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으니 더는 용서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저도
그리고 시동생이랑 동서도 학을 뗀 상황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서 좀 두서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징그럽게 느껴져서 다신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사돈이 딸 임신했다고 준 500만 원을 냉큼 본인 한약 지어먹는데 쓰려고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용서가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치원 들어간 딸아이 키우고 있는 공무원 워킹맘입니다. 연근은 시어머니가 자꾸 연락해서 사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 글을 써봅니다. 일단 연을 왜 끊었는지부터 설명해야겠네요. 제 시어머니는 성격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요즘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고집이 대단하세요. 사실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남편은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신우는 참 좋으세요. 너무 좋아서 문제일까요? 시어머니가 상견례에서 이상한 소리 할까봐 신우가 미리 교육을 엄청 시켜놓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계시길래 그냥 고상하고 좋으신 분인 줄로만 알았어요. 예물 예단 문제로도 저를 단 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없으셔서 꽤 쿨한 시댁 만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다 신우의 조종 덕분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며느리 도망간다.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그나마 착하고 정상적인 신우가 코치를 했다고 하더군요. 신우 참 좋으시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원망스러울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사기 결혼 당한 느낌이라서요. 결혼은 서로 반반 돈 내서 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어서 집값이 서울에 비해 많이 싸요. 공무원 부부라 대출도 잘 나오고 그닥 금전적 고민 없이 무난하게 결혼식 올렸습니다. 문제는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친정이랑 시댁은 둘 다 가까운 지방에 살고 계세요. 제 신혼집이랑 차로 40분이면 왕복할 수 있는 거리죠.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시댁 먼저 들렀다가 친정 인사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때 외출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분명 저희가 몇 시에 도착하니 그때 찾아뵙겠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머님이 갑자기 약속이 생기셨다며 나가셨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정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저녁에 시댁으로 갔는데 어머님이 제 얼굴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때 없던 애도 떨어질 뻔했네요. 아니, 어떻게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네 친정에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니? 당연히 시댁을 먼저 와야지. 그 말에 남편도 벙쪄서는 엄마가 약속을 안 지켜서 하는 수 없이 처가에 먼저 갔다. 그리고 순서가 왜 중요하냐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방방 뛰시면서 벌써부터 처가에 붙잡혀 살 놈이라고 한심하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머님이 테스트를 해보신 거래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약속이 있어서 집을 비워도 아버님이랑 같이 어머님을 기다렸어야 했던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게 도리라면서 제가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많이 가르쳐 줄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대번 눈물이 나더군요. 그때 이혼했어야 했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난리를 더 치면서 와이프가 무슨 잘못이냐. 다신 집에 안 온다. 이제 아빠만 보고 살겠다. 화를 냈고 어머님도 아들의 생각지 못한 반응에 당황하셨는지 그 다음날 사과하시더라고요. 아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본인이 예민했다고요. 그리고 신우도 저한테 전화 걸어서 사과했어요. 본인 엄마가 많이 고지식하고 꽉 막혀 있어서 본인이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도 저 힘들지 않게 최대한 돕겠다 하시더군요. 그 말 듣고 신우한테 고맙다라기보단 기가 찼어요.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정말 황당하죠? 그렇다고 남편이 늦둥이라 시부모님 나이가 많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 친정엄마랑 겨우 2살 차이 납니다. 제가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걸 친정에서 알게 되시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처음엔 사위만 불러 얘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친정에서 제 시댁에 직접 찾아가 한 번만 더 우리 딸 무시하면 이혼시키겠다 엄포를 놓으셨대요. 아버님은 면목 없다며 고개 숙여 미안하다 하시고 어머님도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아무 말 못하다 나중엔 조심하겠다고 하셨다더군요. 저희 엄마도 성격이 엄청 불같으시거든요. 사실 엄마는 바로 이혼하라 성하셨는데 아빠가 말리셨고 제 남편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그때의 일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이후로 시댁도 조심해서 연락이 거의 없었고 남편도 굳이 시댁 가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몇 달 뒤 명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요리를 다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까 며느리 시키면 큰일 난다고 약간 비아냥대듯이 말씀하시며 말리셨네요. 그리고 본인이 봐준다는 식으로 저한테 안부 전화도 매주 한 번씩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일하는 며느리라 넘어가는 거라면서 전화 안 해도 된다고 쿨한 척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친정에서 딸 이혼시키겠다고 난리쳐서 어머님도 기죽어 그리 하셨으면서 좀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저희한테 간섭하고 싶은 걸 최대한 참으시는 듯 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던 제 친정이 가까이 살고 있는 데다 신우도 계속 단속을 하니 눈치 보실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결혼한 지 1년 좀 지나 친정 부모님이 시골로 귀농을 가셨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이라 아빠의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이 참았던 간섭을 슬슬 하려고 시동 거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 시작은 손주 문제였죠. 결혼하고 1년이 넘었는데도 임신 소식이 안 들리자 어머님이 답답하다며 남편을 닥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가 절대 며느리한테 애 갖는 것 가지고 잔소리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모양인지 저한테는 안 그러셨는데 솔직히 남편한테 그러는 게 어떻게 저한테 안 들리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안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안 생기는 거였어요. 둘 다 병원도 가봤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생기겠지 하고 조급함을 애써 떨쳐버리려는데 어머님이 자꾸 어디서 아기 옷을 사가지고 오셔서는 싱긋 웃으며 길 가다가 예뻐 보여 하나 샀다. 빨리 애 가지라는 재촉은 아니다. 근데 내년쯤엔 입힐 수 있겠지? 라며 숨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애기 옷이랑 신발을 서너 번 말도 없이 가져와 문고리에 걸어 놓으신 적도 있고요. 성별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다 하늘색이더라고요. 황당했어요. 남편도 그러지 말라고 화를 내는데 어머님은 본인은 며느리한테 절대 화 안 내니 걱정 말라 하시더라고요. 웃으며 말씀하시면 다인가요? 그리고 문고리에 아기 옷이랑 신발 걸어놓고 가시면서 뭔가 심기 불편하셨는지 저희한테 아파트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요구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어머님이 서운하다며 며느리가 이래서 바쁘잖니. 밥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네 각시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시애미가 어딨니? 가끔 반찬에다가 냉장고에 넣어주고 가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건데 뭘 그렇게 짜게 구니? 하며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생하며 다 큰 아들네 부부 반찬 만들어주실 필요도 없고 둘이 같이 일해 버는 맞벌이인데 오롯이 제 담당도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남편이 요리를 더 잘해서 남편이 음식을 만들고 제가 설거지하고 냉장고 정리하는 담당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더 할 말이 없으신 듯 현관 비밀번호 타령은 쏙 들어가긴 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어머님은 훅 들어오는 스타일 같았기에 은근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런저런 사건 많았지만 다 쓰자면 밤을 새도 모자라네요.
아무튼 어머님은 참 별나셨고 호시탐탐 며느리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노리는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결혼 3년차 되었을 때 제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세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입덧도 그닥 심하지 않아서 일하는데 크게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뱃속의 아이가 효도한다고 했어요. 행복과 평화도 잠시, 시모와의 갈등은 아이 성별 때문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첫 아이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대요. 어머님이 우기시면 뱃속의 아이가 고추 달고 태어나나요?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어디서 부적을 갖고 와서는 제 팬티 안에 넣고 있으라며 사람 많은 데서 갑자기 치마를 들추질 않나. 아무거나 먹으면 딸 낳는다며 과일 많이 먹지 말라, 조개 먹지 말아라, 소고기만 먹어라 등등 이상한 미신을 엄청 저에게 강요하셨어요. 그때 임신 초기였는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남편이 어머님께 불같이 화를 내며 결국 중재하긴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너무나 예쁜 공주님이었어요. 어머님이 딸이란 말 듣자마자 실망하시는 게 보여서 기분 잡쳤네요. 멀리 사는 시댁도 아니고 차로 20-30분이면 오는 거리에 살다 보니 애 낳고 나면 간섭 더 심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악몽 꾸고 그랬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주며 애 낳으면 타 지역 근무로 신청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짜증났지만 부부싸움 별로 하지 않았던 건 남편이 믿음직하게 늘 제 편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 당분간 시댁은 안 가기로 정했어요. 시모 전화도 안 받으니 세상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배는 불러불러 어느새 만삭이 되어 갔습니다. 어머님의 음력 생신이 제 예정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식사를 하자고 남편이 어머님 만난 김에 말씀을 드렸는데 펑펑 우셨대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남들은 아들 결혼시킨 첫해 생일은 다 며느리한테 생신상 받던데 본인은 죄가 많아서 며느리한테 생일밥 한 번 못 얻어먹는다고 하셨다더군요. 남편이 또 시작이냐며 그럴 거면 밥도 먹지 말라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뒷골을 잡으며 쓰러지신 거예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이었어요. 어머님 혈압이 좀 높으셨는데 아들이랑 언성 높이다가 혈압이 순간 급상승했던 거죠. 그래서 응급실 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한테 그 얘기 들으니 괜히 심란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소원이신가 싶어서 그러면 애 낳기 전에 한번 차려드린다고 했네요. 제 실수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쳤다 싶은데 그때는 남편도 시무룩하게 있고 어머님도 쓰러졌다고 하니 그냥 한번 그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 말에 남편이 그럴 필요 없다며 말렸지만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도 수긍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님 음력 생신 당일날 집에서 미리 재워둔 양념 소갈비랑 잡채 사둔 것 그리고 미역 가지고 가서 어머님 생신상을 차려드리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며느리한테 생일상을 다 받아보네. 하도 귀하신 며느님이라 평생 밥상 한 번 못 얻어먹을 줄 알았는데 영광이네, 영광이야 라고 하시며 어깨춤까지 추시는 거예요. 원래 푼수 같은 면이 있긴 하시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좋으셨는지 과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꾸 남편더러 거실로 나와보라고 시시콜콜한 거 시키며 부르시더군요. 저희 둘이 같이 부엌에 있는 게 내심 못마땅하셨던 거죠. 그래도 다른 건 다 사왔고 미역국 끓이고 양념갈비만 다시 구우면 되는 거라 저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식은땀이 나더군요. 가스불 때문에 더워서 그런가 싶어 연신 이마를 닦아도 자꾸 땀이 나더니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가진통의 느낌에 저는 급히 식탁에 앉았죠.
남편이 제 모습을 보고 심상치 않다 느꼈는지 한달음에 달려와 괜찮냐고 묻는데 그 순간 바로 진통이 제대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서 바로 진료실에 전화를 하고 일어나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엔 걱정스레 보시더니 갑자기 푸하하 웃으며 예정일이 8일이나 남았는데 무슨 진통이야. 세아가 너 시애미 생일상 차려주기 싫어서 지금 아픈 척하는 거지? 해도 너무하다 얘. 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제 안색을 보고 농담할 상황 아니라며 저를 일으키는데 어머님이 저희 앞을 막아서더니 아니 조금 있으면 미역국 다 돼가는데 가긴 어딜 가. 나도 애 낳아봐서 아는데 벌써 갈 필요 없어. 그리고 진통 오면 밥을 먹고 가야 해. 그래야 힘주면서 애 낳을 수 있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정말 배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가진통을 뛰어넘고 갑자기 진진통으로 진행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본인은 애 낳을 때 진통 하루 꼬박하고 애 낳았다면서 둘째인 제 남편 낳을 때는 진통 오는 순간에도 신우 밥해 먹이고 옷 입혀 유아원 보낸 다음에 혼자 걸어서 병원 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님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너무 아파요. 이상해요. 빨리 가봐야겠어요. 애 낳는 거 다 똑같지. 뭘 유난을 떨고 앉아있냐. 참을만 해. 참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역국 끓인 거 아까우니까 먹고 가. 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신상 차리기 싫어서 뻥치는 것 같다. 어머님이 농담이랍시고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갑자기 스트레스가 밀려와 눈앞까지 깜깜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저를 안고 현관으로 이동하려는데 어머님이 자꾸 저희를 막아서며 밥 먹고 가라고 말리시더군요. 그 순간 양수가 터져 새어나왔고 저는 엄청난 고통과 공포에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뜨악하며 어머님을 밀치고 절 데리고 병원에 달려갔죠. 저는 진통하는 순간에도 어머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기분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남편은 본인이 죄인이라며 고개도 못 들고 있었고요. 양수가 터진 관계로 응급 상황이 되어 저는 바로 수술을 했고요. 애 낳았다는 소식 듣고 한달음에 달려오신 친정 부모님이 왜 갑자기 양수가 터졌냐고 사위한테 물으시다가 자초지종을 알게 되셨어요. 다 듣고 난 친정 부모님이 그야말로 병원이 떠나가라 극대노를 하셨습니다. 진통이 와서 아파하고 있는데 대문을 막고 못 가게 막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딨냐면서 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하시고 산후조리원 퇴소하자마자 이혼하라고 난리셨어요. 그때 시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하셨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을 듯이 달려들어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소중한 내 딸 죽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디 진통 오는 며느리 바짓가랑이를 잡을 생각을 하냐며 살인미수로 신고한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나는 밥 먹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양수가 터질 줄은 몰랐죠. 라고 하시며 울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도 맞긴 하죠. 진통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 밥을 먹고 병원 들어가라는 선배들의 조언도 있었고요. 다만 어머님은 생신상 차리기 싫어서 저더러 뻥치는 거 아니냐고 심한 농담을 하셨기에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신 거죠. 저도 시어머니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가시라 했습니다. 친정에서 이혼 서류까지 만들어 오셨지만 남편이 시댁과 멀리 떨어져 제 친정 근처 도시로 발령 신청한다고 했기에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애 키우며 살았네요. 신우가 저한테 찾아와 눈물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고 난리였어요. 신우는 먼저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1년이고 10년이고 마음 풀릴 때까지 보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알겠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1년 뒤 친정만 불러 아이 돌잔치를 하던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제 앞에서 울며 애절하게 비시더라고요. 본인이 반성 많이 했으니 이제라도 얼굴 보며 살면 안 되겠냐 하시는데 제가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통곡을 하시며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시며 가셨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발령도 승인나고 저도 육휴 끝나고 갈 자리가 대강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왔답니다. 그렇게 타 지역에서 애 키우며 남편이랑도 그냥 소소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아이 6살 생일 되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앞으로 아이 생일 때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보고 살면 안 되겠냐 물으시는데 생각이 복잡해지더군요. 사정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니 절대 받아주지 말라는 의견 반.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용서해주라는 의견이 반 정도네요. 아이한테는 할머니이니 조부모 사랑 받을 자경 막으면 안 된다고 하고요. 친정에는 아직 안 알렸고요. 보나마나 엄마가 또 신경 쓰실 것 같아서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제 뜻대로 하자고 하네요. 본인은 어차피 명절에 혼자 따로 가서 부모님 뵙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본인 혼자 가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라 제 뜻 존중해주겠다 합니다. 전 솔직히 보기 싫어요. 1년에 한 번이 결국 2번, 3번 되고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 같아서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